자, 생능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9장 백트래킹과 분기 한정 기법의 5번째 절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와 분기 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 앞에서 많이 이제 나왔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분기 한정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낭 채우기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탐욕적 기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탐욕을 하나 사용해서 무게당 가격이 높은 거라든가 뭐라든가 탐욕적으로 선택해서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 채우는 방법인데,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에서는 이건 최적회를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인 배낭 채우기 문제인 경우에만 최적회를 보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원 배낭 채우기에서 이제 최적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적 계획법을 이제 7장에서 공부했는데, 이것은 이제 2차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채우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거는 실수 무게, 어떤 그 배낭 안에 들어가는 그 물건의 무게가 실수면은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이제 항상 최적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완전 탐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탐색은 이제 최적회를 보장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따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백트래킹을 이용하면은 이제 그 상태 공간 트리에서 많은 노드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탐색의 효율을 약간 높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는 분기 한정 기법을 사용하면은 가지치기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절에서는 이 분기 한정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완전 탐색을 하는 상태 공간 트리를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5개고 배낭 용량이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상태 공간 트리의 첫 번째 레벨부터 이제 물건 A를 넣거나 빼거나, 그 다음 두 번째 B를 넣거나 빼거나, C를 넣거나 빼거나, D, E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이제 모든 단말 노드의 수는 2의 n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런 상태 공간 트리에서 왼쪽은 A를 포함시키는 경우, 오른쪽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뭐 단말 로드들이 나오는데, 이 단말 로드에서는 뭐 가치합이 얼마고, 이 단말은 뭐 얼마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해는 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게합이, 예를 들어서 배낭 용량이 10인데 이쪽에 무게합이 16.5면 얘는 이제 가능한 답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얘는 무게합이 8.3이네. 8.3이니까 이거보다 10보다 작네, 그죠? 그래서 8.3인데 이제 140이다. 그러면 얘는 가능한 해. 그러니까 얘라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A는 포함시키고 B는 포함시키지 않고 C는 포함시키고 D는 포함시키지 않고 E는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를 상태 공간 트리로 이렇게 쭉 나타내서 모든 상태 공간 트리를 탐색하면은 뭐 항상 최적의 그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백트래킹을 한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백트래킹 조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노드의 무게합이 이미 배낭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포함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하고 C를 포함하고 D를 포함하니까 E를 생각하든 말든 이미 무게 용량을 초과해서 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게 합이 이제 그 우리 용량을 초과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백트래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맣게 표시된 것은 더 이상 이제 탐색할 필요 없이 백트래킹을 해서 밑으로 더 탐색을 하지 않는 이제 가지치기를 한 곳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입력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가지치기 성능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그 입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지치기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이진 않죠. 대부분의 그런 이제 상태 공간 트리에 대부분 노드를 하고 가지치기 하는 부분이 이제 별로 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백트래킹에다가 뭔가 좀 조건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가지치기를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2절의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이제 분기 한정, 말이 약간 어려운데, 뭐, branch and bou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한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이제 상태 공간 트리를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가다가 현재 어떤 노드까지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백트래킹은 이제 n의 서브트리에서 이제 가치가 더 추가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n에서 조건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그 밑으로 내려가 봐야 뭐 답이 없다. 이런 조건이 되면은 백트래킹을 하는 것이죠. 자, 분기 한정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지금까지의 이런 탐색을 통해서 알고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배낭의 최대 가치, 최소 지금 이 정도 이상의 배낭은 이 정도 이상으로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값은 점점 커지겠죠. 제일 처음에는 뭐 하나만 넣었을 땐 그 가치만 될 것이고, 점점 가능하면서 이제 어떤 배낭의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가치 중에 가장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배낭 가치 중에 가장 큰 게 되겠죠. 자, 그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배낭의 최대 가치가 80입니다. 80이라고 칩시다. 80인데 요 n까지 요렇게 왔을 때 요 n까지의 현재 루트에서 n까지의 확정된 가치가 60이라고 합시다. 60.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밑에를 탐색해야 됩니다. 탐색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 밑에를 아무리 최고로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가치를 둔다고 해도 이 안에서 둘 수 있는 가치가 10 이상은 못 나온다라는 걸 미리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60이고 이 안에 암만 해봐야 10월 밖에 안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이 어떤 경로로 가든지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거의 한계는 70이죠. 70인데 우린 이미 80 정도의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70 나오는 거는 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이미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제 더 이상 이쪽 서브트리를 내려가 봐야 뭐 최대 어느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거를 이제 다시 브랜치를 탐색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하면 분기 한정은 서브트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가치의 합이 있죠. 그 가치의 합이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최대 가치보다 적으면 더 이상 탐색할 필요 없이 백트래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하나, 뭐 최고 합이란 거랑 한계 합이란 거랑 요 용어를 하나 좀 정의를 해놔 버립시다. 그 최고 합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루트에서부터 막 탐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배낭에서 이 정도까지는 최소 이 정도 이상은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그걸 알고 있는 그 값을 맥시멈 프로핏 또는 최고 합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한계 가치, 한계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점, 이제 어떤 노드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가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렇게 이 서브트리를 다 탐색했을 때 구할 수 있는 최대 가치, 그거를 더한 값, 이제 그 더한 값을 한계 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탐색하다가 어떤 노드에 왔어. 어떤 노드의 한계 합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고 합보다 작으면은 이 서브트리를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이 백트래킹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분기 한정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로원 배낭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그 한계 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점이 왔으면은 어떤 정점까지의 확정된 가치는 뭡니까? 확정된 가치는 지금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얘를 포함했고 얘를 포함했으면 이제 30, 50, 80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 확정된 가치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가치합은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밑에를 탐색했을 때 그 아직 결정하지 않은 이제 이 밑에를 탐색했을 때 최대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자, 최대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A, B, C까지 결정을 했다면 이 밑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가치는 뭐가 될까요? 아직 결정하지 않은 남은 모든 물건들을 다 집어넣는 케이스가 최대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 예를 들어 A, B, C까지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D, E, F 뭐 G 남은 것들이 이제 남은 물건들이 남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그 좋은 경우는 남은 물건들을 다 집어넣어도 되면 제일 좋잖아요. 남은 물건들을 다 집어넣으면 남은 물건들의 가치를 전부 다 더한 그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노드에서 한 개 합은 이까지 노드에까지 왔을 때 요까지의 확정된 가치 합에다가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든 물건의 가치 합을 더하면은 이게 하나의 아주 훌륭한 한계 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탐색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분기 한정 기법으로. 자, 즉 여기에서 회색은 지금까지 최고 합입니다. 아직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제 최고 합이고, 여기 한계 합은 이제 최고 합은 아직 제일 처음에는 A를 넣지도 빼지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최고합 아직 배낭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 있으니까 최고합은 지금 0이고, 그 다음에 한계합은 250입니다. 250은 뭔가 하면 이 가격들을 이제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남은 이 가격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이 250이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를 포함시킵니다. A를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A를 포함시키면은 이제 A를 포함시킬 수 있죠. A가 이제 2.5kg밖에 안 되니까 10보다 작으니까 A를 포함시켰습니다. A를 포함시키니까 이제 그 최고합이 30이 되고, 한계합은 여전히 남은 거 A를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다 더한 거를 A와 같이 더하면 뭐 당연히 25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밑에를 다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B를 결정해 보시죠. B를 이제 왼쪽은 포함을 시키는 거죠. B를 포함시키면 A와 B를 더하면은 이제 A와 B를 더해도 이제 배당 용량가 안 넘치고, B가 50이기 때문에 합하면 80이 됩니다. 80이 되고, 한계합은 여전히 250입니다. 한계합이 이제 최고합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탐색을 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C까지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D를 넣는 순간, D를 넣으면은 이제 전체적인 A, B, C, D를 다 넣으면은 용량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최고합은 150입니다. 1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치가 150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넣지 않는 쪽으로 내려오면은 최고합은 여전히 똑같은데 한계합은 이제 D를 이제 무조건 빼고 나머지니까 이제 190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도 E를 넣으면은 용량이 초과하고, E를 안 넣으면은 이제 여전히 150이 되고, 그럼 일단 뭐 150까지는 최고합이 150이 되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되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쪽, 그러니까 지금 A와 B를 넣고 C를 안 넣는 케이스입니다. C를 안 넣는데 지금까지 여기 최고합이 150이죠. 150이 앞으로는 그 최고합은 무조건 150입니다. 150보다 크거나 같지, 일단 150보다 작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D를 넣으면은 용량이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D를 넣지 않으면은 이제 한계합이,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요게 이제 최고합이 150인데 D를 안 넣으면 이제 A 넣고 B 넣고 C도 안 넣고 D도 안 넣고 하면 남은 거는 뭐가 있습니다. 남은 거는 E밖에 없죠. 남은 건 E밖에 없어.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다가 이제 남은 거, 이제 현재에다가, 그러니까 A와 B를 넣고 A와 B를 넣으면은 요까지는 A와 B를 넣으면은 80이네요. 80에다가 남은 거가 2밖에 없으니까 80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80이고 요게 남은 거는 지금 이제 40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합하면은 120이 됩니다. 자, 120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최고합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최소 150 이상은 만들 수 있는데 이 밑으로 아무리 가봐야 120 이상의 답이 나올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백트래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분기 한정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쭉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180인가? 180에 이제 해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180이란 것이 이제 그 최적해가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고 약간 이제 까다롭습니다. 하여간 이제
세심하게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이 알고리즘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뭐 물건을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A, 그러니까 이게 2.5kg고 30달러, 3.2kg고 50달러, B는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분기 한정으로 냅색, 브랜치 앤 바운드, 오브젝트 요 리스트와 W란 거는 이제 우리가 저게 되겠죠. 배낭의 용량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180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이런 중간 과정을 이 중간 과정이 여기에 이제 각각 그 상태 공간 트리에서 탐색을 하는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냅색 BNB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여기 강의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책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OBJ10, 이제 10은 요거는 이제 물건들이고 10은 이제 배낭의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0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냅색 BNB 해서 이제 뭐 오브젝트는 물건들의 리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배낭의 용량이 10이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아직 이제 탐색을 상태 공간 트리에 한 레벨도 탐색을 안 했기 때문에 레벨은 0이고, 현재까지 웨이트, 현재까지의 이제 그 배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의 무게를 0이라고 하고, 뭐 지금까지의 가치, 그 다음에 최고합을 0이라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레벨이 이렇게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레벨이 이렇게 n까지 다 왔다. 그러면 모든 그 물건에 대한 걸 처리가 끝난 것이죠. 자, 그렇게 됐으면 하나의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스 프로핏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5행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레벨 번째, 이게 0이라고 치고, 첫 번째 레벨, 두 번째는 그러니까 A를 처리하고 B를 처리하고, 이렇게 레벨 번째의 물건을 이제 넣어 볼 수가 있고 안 넣어 볼 수 있어요. 넣어 보려면은 일단은 어떤 조건이 이 지금까지의 어떤 배낭의 무게에다가 어떤 레벨 번째의 물체를 넣었을 때 그게 전체 배낭 용량보다 적어야지 넣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배낭에다가 레벨 번째 물건을 넣어 볼 수 있는 경우, 넣어 볼 수 있으면 이제 넣어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넣어 보는 경우에 이제 새로운 웨이트는 이제 새로 넣었으니까 무게가 늘어날 거고, 프로핏은 요만큼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겠죠. 새로운 프로핏이 맥스 프로핏보다 더 크면은 맥스 프로핏을 업데이트를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상태 공간 트리의 그 노드를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 노드에서부터의 바운드 값, 이제 한계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한계 값은 여기 있는 바운드 함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하는데 아직 이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레벨 더하기 1번째부터 나머지까지의 모든 그 물체의 가치를 다 더한 그것을 반환을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new bound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ew bound가 max profit보다 크면은 이제 더 탐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new bound가 max profit보다 크지 않으면은 다시 이렇게 순환 호출로 밑으로 탐색을 안 하죠. 그러니까 if가 아니고 else가 되면은 이제 백트래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경우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벨 번째 물건을 넣는 케이스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은 넣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여기서부터가 넣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new weight는 기존의 weight와 같고, new profit은 기존의 profit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new bound는 이제 바운드를 다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new bound가 지금은 요것을 아까는 요거는 넣는 케이스였고, 요거는 넣지 않는 케이스. 넣지 않는 케이스로 해서 이제 그 레벨도 증가시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의 맥스 프로핏을 반환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코드를 돌리면은 이와 같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레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얘가 보면은 아까 앞에서 여기 이제 탐색하는 요 그래프, 상태 공간 트리
트리에 이제 탐색하는 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한계값을 조금 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는 거는 한계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여기 같으면 이 밑에 있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더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걸 굳이 다 더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용량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채우면 되지 왜 모든 것들을 다 넣을까? 남은 이제 배낭에 이제 이만큼 채우고 남은 용량이 있으면은 남은 용량에다가 이제 남은 그 물건들을 다 집어넣는 케이스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여기다가 넣는데 이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분할 가능한 배낭 문제로 생각하고 단위 무게당 가격이 높은 것부터 배낭 용량을 꽉 채워서 넣고 이때 가치합을 한계 가치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계 가치가 바운드 1보다 바운드 2는 좀 작아지겠죠. 바운드 2가 작아져서 한계 가치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원래 최고합보다 한계 가치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좀 더 많아가지고 한계 가치가 더 작아지면 그 노드는 더 이상 탐색 안 하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가치가 작아질수록 그 가지치기 효과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바운드를 살짝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분할 가능한 배낭 채우기 문제로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는 이것을 남은 것들을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더해버렸습니다. 바운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남은 것들을 다 더하지 않고 이제 분할 가능한 배낭 채우기 문제로 P 바운드를 계산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탐색한 노드가 이렇게 조례됩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이렇게 탐색한 거에 비해서 이게 가지치기를 훨씬 더 많이 한 결과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요 한계합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것도 상당히 이제 좀 머리를 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치 앤 바운드를 이제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